계속해서 2부 시작합니다. 이제 배달국의 대략을 서술해 봅니다. 서기전 4000년경 환국 말기에 이르러 홍익인간 시대가 호족과 웅족의 전쟁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다. 파미르고원에서 서기전 만년경에 오미의 난으로 신라원이 시작되어 8000년경에 파미르고원에서 먼저 동쪽으로 나가 정착하였던 지소씨의 무리는 서안 부근을 비롯한 황하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사막지대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들 지소씨족의 무리는 서기전 7197년경에 파미로고원을 떠나 그들의 정착지역으로 이동해 오던 황궁씨의 일부 무리들에게 텃세를 부려 배척하였고 심지어 쫓아가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 후 약 3000년이 흘러 환국 말기가 되면서 홍익인간 세상이 지소씨 무리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 혼란기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즉 그동안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던 지소씨의 무리와 황궁씨의 일부 무리가 황하 상류 지역의 땅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지소씨의 무리는 파미로 고원에서 서쪽으로 분거하였던 백소씨의 일파이며 파미로 고원의 백인종이 되는 백족으로서 황하 상류 지역의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정착한 무리이고 호족이라 불리는 족속이다. 황궁씨족은 황인종이 되는 황족이며 천산산맥으로 따라 북쪽과 동쪽으로 퍼져 살던 무리로 그 일부가 황하 상류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여 살면서 웅족이라 불리는 족속이 되었다. 호족은 그 생김새가 백인종과 같으며 눈동자가 푸르거나 노란색의 인종으로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이며 전쟁을 즐기는 족속이다. 호족은 환웅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추방당하였고 후대에는 황제 헌원의 백성이 되어 대대로 호전적인 유전자를 남겼다. 웅족은 그 생김새가 황인종 같으며 눈동자는 검거나 갈색의 인종으로 성질이 미련하고 고집스러워 물러서지 아니하는 족속이다. 웅족은 환웅의 가르침에 따라 배달나라의 백성이 되어 관직을 갖게 되고 번창하여 배달 조선의 지배층이 되었다. 환국 말기인 서기전 4000년경에 이르러 웅족이 황하 상류 지역으로 팽창하자 호족이 텃세를 부리면서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변방이 시끄러워지자 환국 조정에서는 고민이 생겼다. 내란인 호족과 웅족의 전쟁을 진압할 주인공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서기전 3900년경 당시 지위리 환인 천재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환웅은 어릴 때 천왕랑이 되면서부터 큰 뜻을 품게 되었고 홍익인간 시련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웅족과 호족의 전쟁 소식을 듣고서 더욱더 뜻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환웅은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을 익히고 실천하면서 37일 즉 21일 만에 도를 얻어 신을 마음대로 부리는 경지에 이르렀다. 환국의 7대 지위리 환인은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던 차에 꿈에 삼신이 나타나 사무이 태백을 내려다보라. 가히 홍익인간 할 수 있도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임금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 보내어 인간 세상을 구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이에 지위리 환인은 3, 4, 5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의견을 물으니 모두가 서자부 대인인 환웅이 있어 용맹과 어진 지혜를 갖추었으며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큰 뜻을 지녔으니 그를 태백산으로 보내어 다스리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환웅을 적극 천거하였다. 환웅은 지위리 환인 천재의 아들로서 서자부라는 땅의 대인으로 봉해져 다스리고 있었다. 오가들이 모두 환웅을 천거하였으므로 환웅이 곧 사무이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파견되어 그곳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지위리 환인은 서자부 대인이던 환웅을 불러 사람과 물건이 모두 갖추어졌도다. 그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태백으로 무리 3000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우고
하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며 세상을 잘 다스려 만세의 자손들에게 큰 모범이 될지어다 라고 하였다. 지위리 환희는 환웅에게 천부인이 새겨진 거울, 방울과 북, 칼 등 천부삼인을 전수하면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고난과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부여하여 천하 세상에 호족과 웅족의 난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환웅은 천왕이 되었으니 천왕은 천권, 즉 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왕권이란 대표적으로 군사를 부리는 권한이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권한은 천국, 즉 천상나라의 왕이 되는 천재, 천왕, 천군만이 가지며 천하의 왕인 천자는 원칙적으로 하늘에 제사하는 권한을 지니지 못하고 천상 임금의 명령을 받아 제사를 올릴 뿐이다. 환웅을 따른 무리 3,000명은 천왕랑의 무리로 정의의 부대였다. 이들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익히고 심신을 수련하는 무리로서 특히 전계를 실천함으로써 직접 백성들을 계도하고 구제하여 홍익인간 세상을 만드는 일선의 실행자들이었다. 서기전 3897년 갑자년에 환웅은 지위리 환인 천재의 명을 받들어 천왕이 되어 삼사 오가와 천왕랑의 무리 3천을 이끌고 저 멀리 떨어진 황하상류의 태백산으로 향했던 것이다. 서기전 3897년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 아래의 신실을 수도로 삼고 배달나라를 연 환웅천왕은 호족과 웅족에게 짐승이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도록 기회를 주었다. 즉 무력으로 진압하기 이전에 가르침을 내렸던 것이다. 환웅천왕은 호족과 웅족의 추장에게 하늘과 땅과 인간 만물이 원래 하나에서 나왔음을 알게 하고 홍익인간 철학을 담고 있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등 천부의 가르침을 주어 교훈하였다. 그런데 웅족의 추장 웅녀는 환웅천왕의 가르침을 받들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받아 사악한 마음을 비우고 인간 본성을 깨닫기 위하여 정성껏 수도함으로써 21일 만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깨달았으나 호족의 추장은 환웅천왕의 가르침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여 결국 외면함으로써 인간 본성을 망각한 채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환웅천왕은 웅족을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웅녀를 배필로 삼았으며 웅족 출신들에게 관직을 주는 등 번창하게 하였으나 반면에 호족은 배달나라 중심지에서 사방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이에 웅족에서 웅, 고, 여, 강, 공손, 희 등등의 성씨들이 나와 배달국과 단군조선 시대에 걸쳐 명문족이 되었다. 이리하여 환웅천왕은 호족과 웅족의 난을 가르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추방으로 다스려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환웅천왕은 호족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므로 배달나라 중심지에서 밖으로 추방하였다. 이후 호족은 서기전 2698년경 황제 헌원이 출현하기까지 약 1100년간은 역사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림은 천부의 상징물인 거울, 방울, 칼입니다. 한편 반고라는 자가 지위리 환인 천재에게 청하여 땅을 나누어 주어 살기를 바라므로 지위리 환인 천재가 허락하니 반고는 십간 12지의 신장들과 공공, 유소, 유묘, 유수 등과 함께 삼의산으로 가서 견족의 가한, 즉 천자가 되었다. 천자는 천재나 천왕이 봉하는 자작으로서 천국의 제후이다. 이로써 환웅은 천왕이 되어 환국을 계승하는 구족 모두를 다스리는 배달나라 본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반고는 천자가 되어 배달나라 구족의 하나인 견족의 나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나중을 위해 중원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배달국 개창 이래 천선문화의 보급으로 문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던 한편으로 높아진 문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요구 또한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물산이 풍부한 중원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중원지역은 배달국의 문화가 뻗어나가는 1차적 대상 지역이었다. 배달국 계열 중에서 가장 먼저 중원지역으로 들어갔던 일파로 반고개가 있다. 환웅이 환인의 명으로 태백산 방면으로 옮겨가 배달국을 개창할 즈음 반고는 환웅과 함께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여 환인의 허락을 얻었다. 같은 천선족이면서도 반고는 기이한 술수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환인이 제시했던 금악, 사무이산, 태백산 중에서 사무이산으로 방향을 잡은 후 재화와 십간, 십이지, 신장을 거느리고 사무이산 남림동굴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반고는 후에 재견 또는 반고가한으로 불리었으며 중국의 고대 신화에서 창조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반고 일파는 중원의 토착민들에게 천산환국의 천손문화를 전수하였다. 천산환국의 한 갈래인 반고계열과 토착민 문화가 융합된 중원지역, 화하족의 문화는 배달국의 전형적인 천손문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결국 배달국이 동북방에 자리한 이후 복희씨, 여화씨, 소전씨, 소호씨 등 배달국의 많은 제가와 장수들이 중원으로 이주하여 배달국의 천손문화를 전수, 반고계열을 제치고 중원문화의 비조가 되었다. 배달국의 시대별 대강을 역대 환웅별로 보겠습니다. 초대 거발한 환웅의 신시시대입니다. 배달나라는 서기전 3897년 갑자년 해월 초3일 태백산 아래 신시를 열어 개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환웅천왕이 서기전 3900년경 주일이 환인 천재의 홍익인간하라는 명을 받고 천부삼인을 전수받아 환국 조정에서 멀리 1만이나 떨어진 서남쪽 지방으로 태백산을 향해 가서 텃세와 고집으로 인하여 생긴 호족과 웅족 사이의 난을 평정하고 이화세계 홍익인간 세상을 열었다. 배달나라 7대 거련환웅 때인 서기전 3252년에 웅족 출신이자 고시씨의 후손인 소전씨를 강수에 봉하여 간병을 관장하게 하였다. 강수는 태백산 부근에 흐르는 황하의 지류가 되며 소전씨가 봉해진 나라는 이 강수 지역으로서 동서남북 중 방향으로 볼 때는 서방에 해당한다. 서기전 3218년에 소전씨의 아들인 염제 신농씨가 배달나라의 우가를 지낸 후 산동 지역의 태호 복희씨의 나라를 접수하여 염제국을 열었다. 염제는 남쪽의 임금이라는 뜻이 되고 진제는 하우낙서와 주문왕 8궤도에 의하면 동쪽의 임금이 된다. 서기전 2706년에 치우천왕이 43세의 나이에 배달나라 14대 환웅으로 즉위하였다. 서기전 2700년경 염제 신농국이 쇠퇴하자 여러 제후들이 다투어 욕심을 내므로 치우천왕은 태백산에 있던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 1년 동안 구제후국을 평정하고 옹호산에 웅거하고 회대 사이의 산동지역을 개척하였다. 이를 청구라 하며 치우천왕의 배달나라 시대를 청구시대라 하는 것이다. 서기전 2698년 공손씨를 이어 유흥국의 왕이 된 헌원이 욕심이 생겨 염제 신농국을 차지한 치우천왕에게 도전하였다. 유흥국은 소전씨로부터 이어져 온 나라인데 그 백성들은 지소씨족과 황토인들로 이루어졌다. 서기전 2697년경부터 시작된 치우천왕과 헌원의 전쟁은 약 10년 후인 서기전 2688년경에 종료되었는데 자부선인의 가르침을 받은 헌원이 삼왕내문경을 읽고 도를 깨달아 진정한 신하로 되돌아가 치우천왕에게 굴복하였다.
이후 헌원은 처벌을 받지 않고 제후국의 황제로 봉해졌다가 서안에서 죽었다. 황제가 더 나이는 어린데 치우천왕보다 더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치우천왕은 오장군을 보내어 서쪽 지역에 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게 하였다. 이로써 치우천왕은 12제후국을 모두 평정하고 세상은 다시 평화시대가 되었으며 이후 서기전 2383년경까지 약 300년간은 거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역대 18세 환웅 시대별로 주요 사건들을 다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대 거발한 환웅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에 의해서 재해 방지, 목축업, 혼인법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고시씨가 취화법을 발견하게 되고 농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신지혁덕씨가 문자를 창제하게 되고 치우씨는 병마와 도적을 잡는 직책을 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치우는 14세 자오지 치우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다른 분입니다. 이 중에서 치우, 고시, 신지의 후손이 가장 번성했다고 합니다. 한편 반고는 사무이산 남림동굴로 이주하여 견족의 천자가 됩니다. 이어 거불리 우야고 모사라 환웅, 그 다음에 5세 태우의 환웅 때 아들 태우 복희씨가 팔괘와 하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5세 환웅 태우 복희씨는 태우의 환웅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조홍근 책에서는 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7세 거련 환웅 때 소전을 강수에 봉하여 간병을 관장하게 합니다. 8세 안부령 환웅 때 염제 신농씨가 태어나고 그 아들이 백제가 되는 소호씨입니다. 10세 갈고 환웅 때 신농국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는 태호 복희, 소전, 염제 신농, 소호씨 등 이름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13세 사와라 환웅 때 제후국의 하나인 유흥국은 소전씨의 후손인 공손씨가 잇게 됩니다. 공손씨의 후손이 바로 헌원입니다. 14세 자오지 환웅 때 도읍을 청구로 옮기면서 청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세 거불할 환웅 때 단군 왕검이 등장하게 됩니다. 배달의 제후국들입니다. 중앙조직의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우가, 마가, 저가, 구가, 개가에 오가를 두게 됩니다. 지방 제후국으로는 태호 복희씨의 진제국, 소전씨의 유흥국, 신농씨의 염제국, 그리고 치우천왕 시대의 오부의 천자로 청제 창일은 동쪽 산동 지역에, 백제는 소호, 서쪽 지방에, 흑제는 대요로서 탕록의 북쪽에, 적제는 추경으로서 남쪽에, 황제는 헌원으로 탕록의 서쪽에서 천자로, 배달국의 제후국의 천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헌원이 황제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그 밖에 고양국, 고신국 등이 배달의 제후국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시대 대강을 정리합니다. 서기전 3897년 배달국을 세움, 상형문자로서 녹도문 사용, 서기전 3528년 우사 출신 태호 복희가 산동 지역의 진땅에 진제국 세움, 상형 표의문자 용서, 서기전 3500년경 대문구문화, 서기전 3252년경 소전씨가 강수 지역의 유흥국에 봉해짐,
서기전 3218년 우가 출신 신농이 태호 복희의 나라를 이어 염제국을 세움. 서기전 2706년 치우천왕 즉위 상형 표의 문자 화서.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인의 7회 제신력 상형 표의 문자 우서. 서기전 2698년 헌원이 유흥국의 왕이 됨. 서기전 2697년 치우천왕이 염제국의 8대 왕 유망을 패하고 괴를 봉하여 단웅국으로 삼음. 서기전 2697년경부터 치우천왕과 유흥국과 헌원이 10년 이상 탕록지전 등을 벌임. 서기전 2685년경 헌원이 자부선인의 가르침으로 도를 얻고 치우천왕의 신하가 됨. 이후 약 300년간 특이한 전쟁이 없음. 창일의 상형 표의 문자인 과두문, 조종문 도입. 서기전 2500년경 용산문화. 서기전 2401년 요 출생. 서기전 2383년경 제국 고신씨가 아들 요를 도에 봉함. 서기전 2370년 5월 2일 단군 왕검이 배달나라 18대 거부를 딴 환웅과 단웅궁 5대 홍제의 딸로부터 태어남. 서기전 2357년 요가 형 제지를 멸하고 천자자리를 찬탈하여 당을 세우고 구주를 나누고 역법을 폐하고 제왕을 참칭함. 서기전 2357년 단군 왕검이 단웅국의 섭정이 됨. 서기전 2343년 순이 유호씨의 장자로 출생함. 서기전 2334년 단군 왕검이 왕성을 나가 순방하는 사이에 요가 단웅국을 기습하여 점령하고 단웅국 왕 홍제가 붕어함. 서기전 2334년부터 2333년 단군 왕검이 무리 800을 이끌고 동북의 아사달로 이동하여 나라를 정비함.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구족의 추대에 응하여 임금이 되어 아사달에서 조선을 개국함. 이때 단군 왕검이 무리 800을 이끌고 아사달로 갈 때 기존의 단웅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부터 그 당뇨라고 하죠. 요임금이 단웅국을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이 대륙의 그 중심이 우리 그 배달에서 그 화하족이라고 하죠. 황제 헌원 계열의 그쪽 세력으로 서서히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배달국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단군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